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요, 2천만 원 미만으로 이제 남자들의 차죠. 이제 SUV 편이고요. 2천만 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중고 SUV 차량들을 보겠습니다. 국산 차량들로만 준비했고요. 첫 번째 차량 바로 갈게요. 이 차량은 현대 올류 투싼 디젤 2.0 모던 등급입니다. 연식은 2020년 20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8만 키로 탔습니다. 키로수가 조금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가격은 1,390만 원입니다. 키로수가 좀 많다고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연식이 너무 좋고 지금 연식 따져보면 4년 정도 됐는데요. 4년 동안 18만 킬로를 탔다라는 거는 연간 주행 거리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4만 킬로가 넘게 탄 거잖아요. 거의 뭐 한 4만 5천 킬로 정도를 탄 것 같은데 거의 고속도로 위에서만 타셨을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는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뭐 30대 40대 누구든지 다 골고루 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차량 사진들을 보기 전에 먼저 보험 이력 먼저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 150만원. 특별한 거 없어 보이고 성능 기록부를 볼게요. 보시면 앞쪽 왼쪽에 휀더랑 휀더 교환이 있고요. 왼쪽 문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은 4년 된 18만 킬로 탄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사진을 좀 더 볼게요. 이 준중형 SUV인데 준중형이라고는 하지만 뭐 공간이 그렇게 작거나 하지도 않고요. 내부도 그냥 깔끔합니다. 키도 2개가 있네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타신 것 같고 뒷좌석 공간도 성인 남자가 타더라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옵션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뭐 썬루프나 뭐 이런 건 없지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없지만 뭐 상관없고요.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가 있고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구매하기에도 크게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뭐 신차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키로수가 18만 킬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고속도로 위에서만 탔을 것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차에 걸린 부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차량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빨리 갈게요. 두 번째 차량은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디젤 2.0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연식은 18년식이고요. 15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1,380만 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투싼이랑 가격이 거의 같네요.
연식이 18년식이고 키로수가 15만이면 6년 됐으니까 이제 1년에 뭐 한 2만 킬로, 2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량도 시내 주행만 했다기보다는 장거리를 심심찮게 뛰었던 차량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험 이력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그리고 내차 피해 금액은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디자인이 어떤가요? 기아는 또 현대와는 다른 또 기아만의 좀 디자인의 맛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의 무슨 타이어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타이어를 끼고 계시네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스포티지도 공간이 적진 않네요. 이 차량도 옵션을 한번 바로 볼까요?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뭐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없고,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1380만원.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나 거의 이제 비슷하죠. 사실상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고 뭐 그 정도지, 사실상 거의 뭐 같은 차라고 봐도 될 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취향껏 골라서 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산타페 TM 디젤 2.0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18년식 12만 킬로 탔고요. 가격은 1950만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연식은 6년 됐고 키로수는 12만 킬로 탔으니까 1년에 2만 킬로 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패밀리카로 쓰기에 딱 좋은 SUV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간도 널찍하고. 보험 이력 먼저 한번 볼까요?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내차 피해 금액은 140만원입니다. 타차 가해 금액도 뭐 높지 않네요. 성능 기록부 바로 볼게요. 성능 기록부는 뒤쪽에 트렁크 교환이 있네요. 아마 뒤쪽에 작은 접촉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디자인이 아주 이쁘죠. 이때 당시에 저 산타페 TM 나왔을 때 제가 원래 SUV에 관심이 없었다가 너무 이쁜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타이어를 끼고 계시네요. 12만 킬로 정도 타셨으면 타이어를 적어도 한 2번은 교체하셨을 건데, 컨티넨탈 타이어를 끼고 계시다는 거는 차의 이제 정비나 관리에 그렇게 소홀하신 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실내도 깔끔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계기판에 이 점점점점점점 들어간 게 왜 이렇게 이뻐 보이죠? 그랜저 아이즈도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게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시트도
참 좋아 보이고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온 가족이 타도 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마 옵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전 차량들에 비해서.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가격은 1,950만원. 이 정도면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제 막 걸음마 뗀 거의 뭐 길들이기가 막 끝난 이제 그냥 거의 뭐 신차와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6년 됐고 10만 킬로를 이제 갓 넘었으니까요. 이 차량은 앞으로 정비하면서 타시면 뭐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국산차다 보니까 겁날 게 별로 없죠. 오래오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 바로 볼게요. 기아 더 뉴 소렌토 디젤 2.0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8년식 10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1,660만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6년 됐고 10만 킬로밖에 안 탔네요. 이 차량은 1년에 2만 킬로도 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디젤 차량은 전 사실 조금 오히려 뭐 2만 킬로도 안 된 차보다는 1년에 2만 킬로도 뛰지 않은 차보다는 1년에 뭐 한 3만 킬로씩 뛴 차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키로수가 적은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보험 이력 한번 볼게요. 소유자 변경 횟수 2회. 이 차량은 2018년 1월에 출고해서 바로 일주일 뒤에 소유자 변경이 한번 됐고요. 그 뒤로부터 6년이 지나서 소유자 변경이 또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상 1인 신조 차량이죠. 내차 피해 금액은 100만원. 성능 기록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앞에 본네트 교환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일팬에 미세 누유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크게 오일팬 쪽은 크게 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누유가 있어도 뭐 고쳐서 정비하셔서 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엔진오일 보충하면서 타셔도 되고 국산차니까 이런 부분이 두려울 게 별로 없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옵션을 볼게요.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없지만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도 안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조금 뭐 부족하다라고 다른 차에 비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전 차량에 비해서 옵션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진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는 부족함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산타페보다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뭐 생각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차량 사진들을 조금 더 볼까요? 휠에 저렇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반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해놓으셨는데 왜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내는 그래도 이런 커버 같은 걸 덮개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고 쓰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차를 좀 아끼면서 타시지 않았나? 깨끗하게
타시려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렌토도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여튼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한 대만 더 보여드릴 건데요. 마지막 차량은 기아 더 뉴 모하비 디젤 3.0 VIP 등급입니다. 4륜이고요. 연식은 18년식이고 16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1690만원. 18년식이면 6년 됐고 16만 킬로니까 한 1년에 한 3만 킬로 가깝게 주행하신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이 차량도 거의 고속도로 장거리 위주로 운행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차량 중에 유일하게 3000cc 4륜 6기통 차량인데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상남자의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력 빵빵하고 4륜에다가 공간 널찍하고 뭐 약간 무슨 아빠들의 차 뭐 이렇게 좀 선입견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20대 사회초년생은 조금 그렇지만 뭐 30대 남자가 타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와일드해 보이고 좀 약간 그런 쪽으로의 좀 마초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험 이력 한번 볼게요.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내차 피해 금액은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도 보시면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사진을 좀 더 볼까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SUV는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SUV죠. 이런 우드 이런 재질이 되게 너무 올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약간 조금 그런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풍기기에는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핸들의 이런 버튼 구성 같은 것들도 심플하면서 약간 멋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차가 굉장히 크죠. 뒷좌석도 뭐 성인 남자가 타도 무릎이 한 2뼘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레인지로버 탈 바에 이거 탈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랜드로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기아 모하비 이 정도 차량이면 트렁크 공간이 정말 넓네요. 뭐 수리비 같은 것도 좀 부담이 좀 덜하고 그 3000cc 6기통 엔진 내구성 좋을 거고요. 오래오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만 질리지만 않으신다면 지금 현재 16만 킬로 탔는데요. 6년 됐고 앞으로 한 10년 앞으로 30만 킬로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옵션을 좀 더 볼까요? 옵션은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썬루프는 없지만 전동 트렁크도 아니지만 상관없을 것 같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 옵션이 굉장히 좋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없고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옵션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오늘 제가 지금 차량을 5대를 보여드렸는데 투싼부터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모하비까지 이렇게 5대를 보여드렸는데 2천만원 밑으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가성비 있는 SUV 차량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이제 40인데 저는 SUV를 지금 살 생각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앞으로 SUV를 타게 된다면 딱 한 대만 타게 된다면 이 중에 어떤 거 탈래 하면 저는 모하비 탈 것 같습니다. 이 3000cc 6기통도 마음에 들고 오히려 투박해 보이지만 남자다운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오늘은 이제 국산차 2천만원 미만의 SUV만 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프리미엄 등급의 SUV 차량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